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써니 시험 본다고 시험장에서 이거를 보겠다고 수능 직전에 보려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사탐이 사회탐구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사탐이 과목이 한 12과목인가 14과목인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에요. 그럼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자, 가족관계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혼도 협의로 이혼하는 게 있고 강제로 재판으로 이혼하는 게 있어요. 결혼했을 때. 그러면 이혼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협의를 해서 그냥 같이 제출하잖아요. 같이 도장 찍고. 그러면 이혼이 돼요. 근데 이혼 안 하겠다고요. 서로 한 명이. 그러면 법원에다 제출해서 이혼 재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A가 나쁜 짓을 하고 바람을 피고 B한테 이혼해줘. 그러면 B가 나 안 해. 그러면 A가 잘못했지. 네. 그러면 B가 안 해줘. 왜? 나랑 이혼하고 저 C랑 살으려고 그러지. 싫어. 안 해줘.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하다 혼인관계가 덜 된다. A가 잘못했으니까 배상금을 B한테 위자료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을 하라. 그래서 이혼을 하면 신족관계, 부부관계가 소멸되는 거야. 상호간에 근데 이제 면접, 아이들 같은 게 얼굴 볼 수 있는 게 있고, 재산도 나눠. 재산을 분할 나누는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 중에, 혼인 중에 출생하면 친생자라고 해. 친생자. 근데 혼인 외에 출생하는 사람도 있어. A랑 B랑 결혼해서 혼인을 했는데 C랑 바람을 피워서 난 사람은. 막장이네. 그러면 여기는 얘가 내 아들이야 하는 게 인지 절차야. 인식하고 인지 절차가 필요해. 근데 이제 친생자 말고 양자로 드리기도 해. 입양해서 고아원에서. 일반 입양은 종전에 친족 관계가 있어. 그치? 근데 혼인 중의 자야. 그래서 나중에 새로 드리는 거고, 친양자는 종전에 친족 관계가 없어. 그래서 성이 달라. 그래서 이씨가 김씨가 되거나,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양부모로, 혼인 중인 자가 양부모로 해서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이 있어. 양자로 드리기도 해. 자, 상속은 재산 같은 거 물려주지? 네. 직계, 아래로, 비속. 그죠? 비속. 밑에 자식들. 직계 존속, 존중한다. 그 부모고, B는 아래, 자식.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부모 주고, 그 다음에 부모도 없으면 형제 주고, 아니면 사촌이네 친척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어. 그래서 재벌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사촌인데 갑자기, 몇억 달러, 상속 달러, 막 그래. 그런 일은 없지, 우리 집은. 배우자는 각 직계 존속까지 공동 상속한다, 배우자. 직계 존속까지. 뭐라고? 직계 존속 부모까지. 나머지는 단독 상속한다. 유류분은 뭐냐면, 상속을 할 때, 이렇게 아들이 2명인데 한 명한테 다 주잖아. 그러면 유류분 주세요 하고 신청해, 한 명이. 그러니까 100원이 있어. 내가 상속을 너한테 100원을 다 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잖아? 그럼 둘째 아들이 저 유류분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배우자, 직계, 비속, 자식들은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줘야 돼. 그럼 50원 얘한테. 이해됐어요? 네. 자, 부동산 관련법,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걸 매매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을 지급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그럼 계약점은 띄어. 계약점을 못 찾아.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어.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그러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 계약금 포기하고, 됐어. 매도인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판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계약금을 1,000원을 줬어. 얘한테 1,000,000원을. 근데 얘가 안 판다고 그러면 얘는 얘한테 2,000,000원 줘야 돼. 근데 얘가, 나 안 사. 그러면 이 1,000,000원 얘가 그냥 가져버려. 그게 계약금이야. 알겠어요? 계약금 보통 10% 줘. 3억 원짜리 할 때는 3,000,000원 줘야 돼, 계약금. 그 계약 잘해야지. 네. 중도금은 중간에 주는 돈이야. 일반적인 해약이 안 돼. 그래서 별도로 합의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에서 이게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의 주인이 누구다 하고 이 법원의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 권리증이 있어. 등기가.
그래서 이것까지 등기까지 올려야 돼, 법원에. 그래서 나머지 지급을 잔금이라 그래.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생활 상식이니까 니네들한테 해주는 거지. 고3 건데 초등학생들도 살면서 이거 꼭 쓰이니까 한 번씩은 꼭 보니까 해주는 거야. 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는데 자유형과 재산형이 있는데 자유형은 징역은 가도, 구금은 가도. 그 다음에 일을 시켜, 간단하게. 노역. 금고는 가둬놓기만 해. 금고 속에 꽁꽁 가두듯이. 근데 일은 안 시켜. 구류는 이 짧아 가둬놓는 게 1일에서 30일이야. 노역은 안 시켜. 그죠? 근데 구류는 짧게. 구류. 머물류. 구속하고 머문다. 금고는 가둬놓는다. 징역은 일 시킨다. 일도 시킨다. 징벌로. 재산형은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5만원 미만. 작은 돈인데 과태료가 있어. 그러니까 전기요금 늦게 내서 내는 거, 이런 거, 가상금 묻은 거, 이런 거는 행정벌이지, 이렇게, 이거는 형사벌이야. 법원에서 주는 죄 지어서 붙는 벌. 그러니까 소송에는 형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이 있어. 사람들끼리, 야, 나 너한테 욕했어.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너한테 돈 꺼준 거 돈 내놔. 뭐, 이런 건 민사소송이라고 그래, 사람들끼리. 근데 형사소송은 형사가 수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갖고 검사가 소송을 걸어. 국민에게. 그래서 검사가 원고야. 얘는 10년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지? 방어를 하면서 벌을 덜 받으려고 하지. 그게 형사소송이야. 그러면 영장은 체포영장도 있고 수색영장도 있어. 그래서 이 종이를 받아야 돼. 영장 발급 판사한테. 그래서 법관한테 영장을 받아야 수색을 할 수 있어.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수색영장 내놓으세요. 그래야 돼. 안 내놓지. 그럼 당신 왜 가택 들어와? 가택 나가? 안 나가지. 그러면 그 사람 더 죄 짓는 거야. 체포할 때도 체포영장 내놓으세요. 그래야 돼. 근데 이럴 때 내가 지금 도둑질할 때 바로 걸렸어. 그러면 체포영장 내놓으세요. 이 말 못해. 그냥 잡혀가는데 내가 벌 주는 걸 안 봤는데 지금 나 잡아가려면 체포영장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선고유예는 뭐냐면 지금 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을 졌는데, 가벼운 형을 졌는데, 너 죄 2년, 죄 1년 이하지, 6개월 이렇게 선고를 하기 전에 2년 동안 너 잘 지내면 죄 안 진 거, 죄 졌다 하고 선고 안 할게 하는 게 선고유예 봐주는 거야. 그럼 집행유예는 뭐냐면 너 2년짜리 죄를 졌어. 그런데 너 3년 동안 내가 1년에서 5년 정도 네가 5년 동안 뭐 판사가 내려줘. 그거를 너 몇 년 동안 잘 참으면 징역 안 살릴게 하는 게 집행유예야. 징역 집행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집행유예. 죄 선고를 다음으로 미루는 게 선고유예.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죄를 질 때 1년 6개월 정도 죄를 딱 준 다음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보상은 뭐냐면, 잘 잡아놨어. 야, 너 죄졌지? 하고 적어놨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니가 죄가 없어. 우와! 열받지? 무죄가 확정됐지, 법원에. 그러면, 구속을 해버렸지.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형사보상이야. 불기소는 뭐냐면, 소송을 제기해, 검찰이. 그치? 근데 기소유예도 안 했어. 기소유예는 뭐냐? 소송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잡혀서 구속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10년 동안 지냈는데 무죄예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 그래서 보상 청구를 해.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야, 10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안 해. 10살에서 12살은 촉법소년이라 해가지고 소년원이라고 그러더라. 소년원. 12살 넘으면 성인 나고 똑같이 교도소를 가. 이해되세요? 소년원. 그래서 형사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반 법원에서, 소년법원에서 하기도 하는데 형사처벌을 하잖아. 근데 소년들은 가정법원에서 해. 좀 약하게. 소년부가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보호처분을 해라. 그럼 얘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보호가 잘 되게 해라 하는 처분을 해. 깜빡이 안 가고. 청소년들이 근로를 하는데 어린애들이 네가 지금 알바하려면 니네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돼.
일 못해요. 네가 방송국가 갖고 저 배우로 출연할게요. 그럼 엄마 동의해야 돼. 성인들은 동의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연소자 성인들에 비해서 1시간 더 하루에는 1일에 1시간 덜 하지. 일주는 40시간이니까 하루에 얼마야? 5일 하면 5, 8, 40이니까 40시간 이내를 해야 되지. 성인은 1일 연장을 제한 없이 계속 야근할 수 있지. 그러니까 1시간만 하라는 거지. 이거는 12시간 할 수 있는데 6시간 내로 하라는 거지. 더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지. 하루 정도만 더 하는 정도만, 그지? 검사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는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뭐냐면, 어떤 애들 둘이 싸웠어. 경찰에 왔어. 깜빡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딱 보고, 야, 왜 싸웠어? 그랬더니, 제가 저 못생겼대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알았어? 반성문 좀 써봐. 잘 지낼 거야? 잘 지내? 하면서 선도조건부. 선량하게 잘 인도하는 조건으로, 야, 소송 안 물 테니까, 니네 다음에 걸리면, 니네 소송 걸어버릴 거야, 내가. 죄주라고, 판사한테. 하고 검사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예요. 이해됐어요? 자, 법에는 이제 헌법이란 게 제일 중요하거든? 헌법. 130조문이거든? 헌법은 우리 마루헌, 꼭대기헌이라는 뜻이야. 헌법 밑에 민법과 형법이 있어. 민법은 국민들끼리 하는 거고, 형법은 검사가 국민한테 죄 졌다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만들으니까 행정법이 있어. 그러면 정부에 이거 해주세요 라는 행정소송법, 형벌 나 안 받을래요, 나 죄 들졌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돈 너 내놔,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헌법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이런 법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사회법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자, 봐봐. 어떤 사람을 해고했어. 너 fire. 그래서 해고를 할 때는 경영상으로 꼭 필요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회사에서 노력을 한 다음에 기준을 정해서 30일 전에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노력을 했더니 회사가 어려워요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그러니까 전화로 통지하면 해고 못해.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야 돼. 이렇게 해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해고를 무당으로 했어. 그러면 나 해고 무효다 하고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고 철회해야 돼. 근데 노동을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했다. 그럼 행정소송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돼. 자, 국제사회. 그 다음에 오른쪽도 좀 하면, 국제사회 오른쪽.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구교랑 신교, 종교가 있지, 그치? 주권국가가 등장하고, 교황권이 쭉 떨어졌다.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국제연맹이네. 이건 부이네, 그지? 국제연맹이 커져서 연합으로 됐네. 유엔으로 지금 있는 2차 대전 때, 그지? 국제연맹, 국제연합. 그런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냉랭하게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한 게 냉전 시대라 그래. 이때는 마셜 플랜에 의해서, 얘네는 코메른에 의해서 경제 체계가. 얘네는 자유주의, 얘는 공산주의. 얘네들 미국을 지지하는 군사연합이 나토. 얘는 소련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근데 이제 트루먼 독트린에서 미국이 이 정도로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리스, 터키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련이 붕괴가 돼. 소련이. 그런 다음에 여러 나라, 중국도 세지고 유럽도 세져. 그런 다음에 제3세계 동맹, 중립국가도 많이 생겨. 비동맹. 근데 닉슨이라는 대통령, 트루먼도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아시아 문제 간섭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몰타에서 회담을 하고,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가 됐지. 자, 그러면서, 국제국은 유엔이 있지. 유엔 총회.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고, 형식적으로. 일국 일표로 형식적인데, 실제로 상임이사국 해갖고 센 나라가 결정하는 게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실질적인 결정. 얘네가 다 해. 5개 나라에서 거의. 그 다음에 10개 비상임국이 건의를 하지, 거의. 이 상임이사국 5개는
요 세 개의 모든 나라가 결정한 걸 거부해버릴 수 있는 거부권이 있어, 강대국이랑. 사기네. 그러니까 9개국 이상 찬성하면, 하는 거지. 사기가 아니라 이제 힘의 논리,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잖아. 국제사법재판소로, 자꾸 재판을 걸는 거야. 이 나라가 이 땅, 이거 우리 거라고 하는데 우리 땅이에요. 왜 이 나라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돌려주세요. 하고 국제재판소. 임의적으로, 관할을 하는데, 그죠? ICJ. 이렇게. 국제법은 국제 간의 법의 일반 원칙이야. 국제. 신의 성실은 신뢰에 맞게 성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니네 부모가 나한테 보내잖아. 나는 성실하게 신의에, 엄마의 신의에 맞게 너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가? 그럼 권리남용은 뭐냐면, 너는 배울 권리가 있지. 그러면 그걸 남용하면 뭐라고? 나 혼자 다 배울게요. 뭐. 권리가 넘치는 게 남용이야. 손해는 배상해야 되고, 국제관습법이 있는데, 외교관은 면책이야. 책임을 면해서 외교관은 자기네 나라 법으로 적용을 해요. 내정, 그 나라 정치는 불간섭해야 되고, 포로도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거. 국제관습법. 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고대에 가까운 근대, 그 다음에 현대. 고대 다음에 이제 중세가 있거든? 중세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중심이었어. 근데 고대에는 그리스 아테네에, 그치? 시민들이. 근데 이때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시민이야. 자기가 무기 구해서 중장보병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그래서 직접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장군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랬어. 근데 근대에서는 이때 시민이 요거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이때 시민은 뭐냐면 시장에 있는 사람, 부자, 상인만 시민이야. 그러다가 그게 늘어나가지고 일반인, 그러다가 여자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제한적이야. 현대에는 넓은 거고. 그런데 이제 근대부터는 사람이 많아져서 간접민주 정치를 한 거지. 여기는 집정민주 정치를 했고. 고대 아테네에서는 간접민주 정치가 아니라 직접민주 정치예요. 그래서 다 모여. 그럼 장군 누가 하는 줄 알아? 제우. 돌아가면서 투표로 장군했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야, 누가 독재 정치를 할 것 같아? 도자기에다 써서 내. 그래서 도자기에다, 자, 송인우가 독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인우 표가 많잖아? 그럼 추방해. 너 추방. 아테네요? 도표 추방제. 그래서 제한적 민주정치. 근데 제한적은 뭐라고? 이때는 뭐라고? 군인 나갈 수 있는 사람. 이쪽은 뭐라고?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들만. 자, 민주정치의 방식. 아테네잖아, 아테네. 여자, 노예, 외국인은 다 뭐라고? 시민이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직접 민주정치, 직접 하는 거는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제한적 민주정치였어. 근데 영국에서 이제 명예혁명은 왜 명예냐면 피를 안 흘렸다고. 이때 뭐라 그러냐면, 권리장전, 권리를 귀족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나의 권리 1, 돈 함부로 걸지 말 것. 2, 영주랑 결혼을 해도 영주랑 같이 안 자고 나랑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 근데 헌법이야 그게 권리장전이. 권리장전, 권리청원, 마그나카타, 대헌장 이렇게. 근데 왕 인정하겠다, 야 군주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써준 게 헌법이거든. 이 헌법에 좀 맞게 좀 해줘 국왕아 이렇게. 1조, 2조, 3조 이것 좀 지켜줘.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이권 분립이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 종교, 성직자, 귀족,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부자들. 이게 3부예요. 사람들이 써서 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성직자들은 교환권이 있었으니까 종교하는 사람들 좀 하고, 여기에 또 귀족들, 봉건 영주들이 귀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시민들이 시민해서 3부회가 써가지고 갖다 줬어 왕한테. 그랬더니 이게 이권으로 나뉘었어. 그래서 왕. 그래서 여기서 법을 만들었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의회처럼 생긴 거야 이게. 의회, 국회처럼. 그래서 이권 분립이 됐는데 왕이 나 법대로 했어. 재판할게. 자 왕은 법대로 했어. 둥둥둥 하니까 귀족들 야 재판도 내놔. 재판 따로 좀 해. 그래서 재판권, 법원 좀 나눠. 이렇게 돼서 3권 분립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권 분립이 되다가. 자, 미국은 독립혁명을 했어. 영국에서 독립을 했어. 그래서 민주인데, 공화가 뭐냐면, 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영국은 왕이 있지.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공화정이야.
왕이 없으니까 대신 대통령, 대신하는 짱을 하나 뽑자. 그래서 대통령이야. 대신 통째로 명령 좀 내려라. 안 해야 대통령이야. 그래서 독립선언을 했어. 그러면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써놨어. 자, 프랑스도 자, 인권선언을 했어. 우리는 자유와 평등에서 이런 법,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살겠다 하고서 1조, 2조 이렇게. 자,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정치가 보면 이 신민은 자, 이런 게랑 똑같다. 예를 들어서 백성이라고 그럴 때는 왕하고 나옵니다. 백성. 백성 하나 쓰니까 신하가 있지, 신하. 그러니까 신민이에요, 신민 이런 게. 신민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민은 뭐냐면 국가의 사람이니까 국가주의야. 국민. 그러면 대중은 뭐냐, 대중. 많은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대중. 많은 사람들. 좀 느낌이 다르지? 국민, 대중, 백성, 그치? 그러니까 신민은 뭐야, 신민? 신하가 있지? 근데 민주적 산업, 민주산업으로 참여를 하지? 이거 시키는 대로 하지? 향리는 꼭 조직원 같지? 저기, 관리를 같지? 근데 참여가 많으니까 민주적이지? 권위주의는 권력과 이력으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신민이지? 그치? 권위주의인데, 이제 신민형인데 향리형, 신민형, 향리형, 권위주의지, 완전히. 근데 산업형은 참여가 조금 느는 거지? 그지? 자, 민주적인 거야. 막, 신민, 향리, 골고루 있네, 골고루. 그지? 자, 민주주의의 유형은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투표를 해. 그런데 그 직접 투표를 하잖아. 근데 무조건 한 표씩이야. 그러면, 야, 나쁜 애래. 나쁜 애래. 그러면 얘네들 투표할 때, 나쁜 애인지, 라고 하잖아. 그러면 소문에 시달리잖아. 그게 대중이 어리석어. 중구정치라고, 그게. 그지? 근데 간접민주주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똑똑한 애가, 야야야, 내가 대신 할게. 하고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 대신 인사를 얘기했죠. 대의제라고 그래, 그래서 얘들은 엘리트래, 똑똑하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무관심해버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정치를 참여할 때는 봐봐. 향리가 뭐냐면, 원님이 있으면, 이방, 호방, 예방, 이호, 예병, 형공,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사람들이 향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전 근대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관리들 같은 느낌이야. 시키는 대로. 신민은 뭐라고? 좀 넘어갔어. 근데 수동적인데 신하처럼 시키는 대로 해. 중앙에서 시키면. 참여는 직접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민주적으로 해. 그지? 그러니까 향리에서 신민으로 넘어가고 이제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어려운데 어쨌든 향리는 옛날이지. 쭈루룩. 정치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생각도 아무 생각 없다요. 그러다가 시민은 뭐라고? 신민은 신하니까 뭐라고? 정치 지식이 있어. 똑똑하지만 뭔가 나오지만 아무것도 안 주고 싸게 생각도 없어. 시키는 대로. 정치 체계가 시키는 대로 나와. 참여는 다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 문제가 뭐냐면, 원래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대통령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도 따로 뽑아.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의원내각제는 뭐냐면, 여기 왕이 있어. 왕은 따로 두고, 국회에서 제일 많은 당의 대빵, 수상이 여기서 총리를 해. 영국, 일본 이런 데다 의원 내각제야. 근데 이걸 짬뽕한 게 두 개를 섞은 게 이원 집정 문제야. 대통령 뽑아. 그지? 의회도 뽑아. 그런데 이 의회에 짱 많은 사람들이 총리로 일로 와. 대통령 말고 총리가 있어. 의회를 가지고 내각을 구성해 얘들이. 그럼 얘는 왕 대신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왕이 이거 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내각 자기 뽑았잖아.
그래, 알았어. 나 해산할게. 그 내가 다 없앨 수도 있어. 자기들로. 근데 대통령은 못 건드려. 왕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의회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왕이 있는 것처럼 해서 만든 거라고. 자, 대통령은 외교, 국방, 비상대권. 이게 왕들이 이렇게 하거든. 영국 왕들이야. 일본 왕. 외교, 국방, 비상대권. 근데 그 영국 왕보다 더 세지. 총리 강요는 내정, 정치하는 거야. 근데 의원이 강요의 겸직은 안 돼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그 차이요. 내각을 따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당, 총리당, 대통령당, 총리당 이러면 같이 다르면 같이 다른 의회 많은 사람들 데려다 하는 거고 동거하는 거고 대통령당, 총리당이면 같은 당에서 다 하는 거고. 지금 조금 어려워. 자, 보통은 이제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랑 따로따로인데, 이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원내각제에 있는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야.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에 있는 좋은 요소들을 좀 받아들였어. 국회가 국무총리,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를 임명하는데 동의를 해야 돼.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도 해임, 이 사람 해임하라고 건의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 의회 따로따로인데, 출석해서 의사도 발표를 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대통령 밑에 국무위원을 먼저 뽑아. 국무위원들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국방위원회, 위원이면 국방부 장관, 교육위원회, 그럼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 장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무임소 정무장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 대통령에서. 어쨌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제 차이가 있고 선거는 이제 선거 이 사람들이 발견한 제도 중에서 두 개가 하나는 뭐냐면 선거. 많은 사람들 중에 다 하고 싶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지. 그다음에 시험. 많은 사람의 직장을 갖고 싶고 대학에 가고 싶으니까 뽑는 거지. 이게 이 문과에서 이과에서 발명한 거 말고 인간이 발명한 이 인문학적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선거하고 시험이야. 근데 선거를 할 때는 지역구를 나눠, 지역을. 근데 봐봐. 이게 작게 만들 것도 있고 크게 만들 때 있어. 그러면 크게 대전에서 뽑는다고 쳐봐. 그럼 여러 명 뽑겠지. 그러면 1등도 나오지만 2등도, 3등도 조금 지지하더라도 3등도 뽑을 수 있지.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 좋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때 좋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크니까 전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좋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뽑은 막 100명이 지지하는데 이 사람은 5명이 지지해. 3명을 뽑으면. 그럼 투표 가치가 차등이 생기겠지. 근데 소선거제는 한 선거구에 1명씩만 뽑아. 그럼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뽑히지. 그치? 그러면 이 1명씩만 뽑으면 이쪽 동네는 다 이쪽 당이 유리하면 싹쓸이가 되겠지. 그래서 연고, 지역주의가 많이 되고,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머리가 된 이렇게 선거구를 만들었대. 왜? 여기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선거구를 자기만 유리하게 한 명 뽑으려고. 그래서 선거구는 법으로 정해. 어쨌든 과대대표제하고 과소대표제인데 많은 사람 대표하면 득표보다 의석 1등 한 사람 많은 게 더 짱이고, 조그맣게 소선거구제를 하면 그지 득표가 많은 쪽이 더 세겠지. 우리나라 선거는 일반적으로 광역시, 기초시, 시군구. 그래서 대전시장 이렇게 뽑는 거 광역시장. 근데 광역의회, 대전시 의회도 있어. 그 다음에 군이 있잖아, 군. 서구, 그럼 서구 집행, 서구 구청장도 있고, 서구 의회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지역구도 뽑고, 비례대표도 뽑는 건 뭐냐면, 투표를 2번을 해. 이렇게 투표장에 가면, 이렇게 표가 적혀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 뽑으세요. 하면서. 아니면, 구의원 뽑으세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부 다 100명을 만약에 뽑으면, 먼저 사람을 50명을 뽑고 정당별로 분배를 해. 표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당 득표 표수에 따라서 정당별로 분배를 하는 거를 비례대표야. 비례식으로 비례대표라고 그러고, 비례대표, 얘를 지역대표라고 그래. 이 두 개 합쳐서 지역 비례하는데, 그러면 이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냐? 정당별로 이렇게 명부를 만들어. 정당에 충성한 사람, 돈 많이 낸 사람, 이렇게. 그래서, 돈을 내고 국회의원이 되게 돼. 선거 자금을 많이 내면 비례대표 순을 2번으로 해줬어. 그럼 국회의원 돼. 국회의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근데 교육감하고, 그죠? 이거 교육감은 정당과 상관없이 뽑아. 대전시 교육감, 이렇게. 알았어요? 광역시에는 충청남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이렇게 큰 걸 얘기하는 거고, 기초는 부여군, 고양시, 서구, 이렇게. 준산동 의회 없어. 근데 이제 서구 의회는 있어. 서구청장, 고양시장.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광역시는 많지 않지. 대전광역시, 그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그지? 부산광역시, 그지? 광역시. 서울시장도 그렇고.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당은 알아? 이름? 정당 알아? 이름? 자유한국. 맞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게 있잖아. 얘네는 정권을 획득하고 자기 이 정치 똑바로 맡으면 망해. 근데 공공이익에 의해서 정치 영향력을 해야 돼. 근데 정치 영향력은 다 똑같은데 이익 집단은 뭐냐면 사익, 개인이 얘기야. 그러면 변호사회, 의사회, 학원선생연합, 교습소연합회, 군인연합회 뭐 이런 것들이 이익 집단이야. 군인 퇴직자연합회, 막 경찰 퇴직자연합회 이런 거. 시민단체는 YWCA, YMCA, 환경연합 이런 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공공의 이익. 이해됐어요? 자,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이래. 국민주권.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참정권, 선거할 권리, 몇 세가 되면 국민 투표할 권리, 공무를 담임해서 내가 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장 선거 나가고 그런 거. 시장이 내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공무원 될 수 있는 거. 근데 정당은 여러 정당이 있었대. 복수정당제. 미국은 양당제야.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두 개의 당만 있어. 그 다음에 권력이 상권 분립을 해서 행정부, 행정부, 법원, 국회 이렇게 상권 분립. 그래서 견제는 어깨를 제압해서 야, 너 혼자 독재하지 마 하는 거고, 견제와 타협, 대화 이렇게 하는 거지. 국제평화라 외국인 신분 보장하고, 평화 통일이니까 북한 강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거고, 문화국가니까 의무교육하고 중학교까지 종교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 없는 나라 많아. 복지국가라 경제민주화, 경제 규제하고 최저임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을 요번에 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갑자기 그지?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자, 기본권은 제일 중요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야.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유와 평등. 자,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헌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머리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행복 추구.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 10조야. 이 10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자유권하고 평등권이라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있고,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상권분리, 법원, 행정부, 국회,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이런 통치기구가 있어. 이거 두 개를 축으로 기본권과 통치기구로 되어 있어. 헌법 130조가.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 자유권이 평등권이 확장되면 사회권이 돼. 사회 능동적으로 열거하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정부에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나도 시장 될 수 있어. 나도 공무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참정권, 참여하는 정치 참여. 청구권은 이거 내가 급부, 내 좀 세부장 좀 청구해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하는 권리야. 다. 청구권을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얻으니까 이건 수단적이라고 할 뿐이지. 자, 보시면 쭈루룩 문제 많이 했습니다. 소선거주는 선거주 하나에 한 명이지.
그지? 그러면 선거구 표의 등가성 문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명 뽑으니까 얘는 50명 지지하고 뽑히고, 100명이니까 얘는 51명 지지로 뽑히고, 여기는 한 편인데 얘는 90명 지지로 뽑히고. 그러면 얘랑 가치가 다르지? 등가성 문제가 되고, 중대선거구제는 크게 해서 여기다 3명을 뽑아. 대전에서. 선거구 내 당선자 간의 표가 얘는 90표로 뽑혔어. 얘는 7표로 뽑히고, 얘는 3표로 뽑히고, 그래 봐. 그럼 차이 많이 나겠지? 사회법은 평등. 개인은 자유거든? 사회는 평등해야 되잖아. 사회법의 영향을 해서 공법, 공공법, 공공규제를 위한 법. 이제 임대차 기간은 뭐냐면, 어느 집에 새 들어서 월세를 내. 전세는 뭐냐면, 돈을 한꺼번에 주고, 달달이 세금을 안 주는 게, 돈을 안 주는 게 전세고, 월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한 달에 얼마씩 월마다 돈을 줘. 그게 월세야. 남의 집을 빌릴 때. 그래서 1년을 설정을 해도, 그죠? 다음번에 최소 2년까지는 살 수 있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야. 자, 철회권은 법정 대리인이, 이건 뭐냐면, 추인 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철회. 자, A가, 자, 내가 웅멍 아저씨인데, 네가 어린이인데, 30만원짜리 장난감을, 스마트폰을 사갔어. 내가 스마트폰 파는데, 그러면, 니네 아빠가, 그거 살게요. 하기 전에 내가 너 안 팔아, 내가. 그럼 너 줘야 돼. 네? 왜 너는 30만원짜리 살 권리가 없다고. 어린이라. 30만원은 좀 싸나? 그럼 잡아. 네가 제 통장에 있는데요, 2천만원인데요? 네 자동차 주세요. 이렇게 샀어. 내가 너한테 팔았잖아. 팔았는데 불안해. 니네 아빠가 와갖고, 니네 아빠가 와갖고, 이거 왜 청소년한테 팔아냐고. 이거 취소. 그러면 나 꼼짝없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돼. 돈. 그럼 내 불안하잖아. 근데 저기 사러 오는 사람 있는데, 네가 사갔대, 청소년이 2천만원짜리를. 너한테 파기 싫어. 그럼 철회. 내가. 그럼 너는 돌려줘요. 그게 철회권이야.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아빠야. 아빠가 이거 산 거, 자동차 산 거 추인 사도 돼. 딱 그러고 나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확정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린이들 살 때. 그래서 비싼 거 살 때 부모 데려와 그러는 거야. 나 똑똑한데 왜 부모 데려오래? 이해됐어요? 너 뭐 살 때 그랬는데? 엄마가 그 어린이날에 5만원 주고 선물 갖고 싶은 거 홈플러스에서 사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아줌마가 엄마 데려오라고. 그것 때문에. 이해했어 이제? 그 홈플러스 아줌마는 철회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엄마는 추인권이 있고. 그래서 니네 엄마를 법에 정한 대리인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자, 평의회는, 이거 옛날, 로마 시대의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임했어. 다 똑똑하니까. 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싸울 만한 우리 시민이라는 똑똑하다 인정한 거야. 그냥 추첨하고 돌아가면서 했어. 자, 소년 보호 사건. 내가 그랬잖아. 소년은 보호 결정을 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2년 보호. 그러면, 이거 좀 억울해요. 그러면 항고하고 재항고할 수 있다고. 원래 재판은 항상이거든, 항상. 1차에서 2차 넘어가면 항소, 2차에서 3차 넘어가면 상소, 항상이거든. 근데 소년범은 항고, 재항고. 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는 뭐라고? 비례대표를 하면 이렇게 정당에다가 명부를 해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이렇게 했잖아. 필리핀에서 귀한 그 여자분 이자스민인가? 네네. 그분이 국회의원 됐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문화를 바뀐다 하면서 어떤 정당에서 정당 명부에 3번을 딱 넣었어. 그런데 정당 투표로 사람들이 그래? 다문화 사람들이 막 찍어줬어. 그래서 표를 많이 받아갖고 국회의원 내린 거야. 그게 뭐라고? 정당의 명부가 있어, 이름이. 그게 비례대표제야. 이해됐어요? 근데 무소속은 정당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자, 자유주의는, 잠깐만. 자유는, 근데 개인주의가 있어, 개인주의. 개인은 혼자고, 여러 명은 사회가 되지. 자유주의는 개인은 자유가 중요하지. 사회는 평등이 중요하지. 개인도 평등 중요해. 사회도 자유 중요하지만, 어쨌든 평등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개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자본주의야. 내 자산 침해하지 마. 이렇게 자본주의. 근데 사회가 평등하게 똑같이 공동소유주의자다. 이게 공산주의야. 그럼 개인은 자유롭게 국민이 주인이야, 민주주의야. 사회는 이렇게 공동으로 하니까 사회주의야,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는 뭐라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자유 반대는 평등. 개인 반대는 사회. 알겠어요? 자유주의는 집단안보.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현실에서는 세력을 균형을 해야 되고, 자유주의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안보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실질심사. 영장이다, 영장. 뭐냐면 너를 구속하고 싶으면 영장을 갖고 와야 돼. 구속영장. 우리 집을 검사하고 싶으면 수색영장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을 체포하고 싶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해, 판사한테. 그러면 영장을 심사해, 실질적으로 판사가. 그래서 구속해. 그러더라, 그럼 검사 가서 잡을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야. 구속. 잡는 거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판사가. 알았어요?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해달라고 적절성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구속 적부 심사를 해갖고 박모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잡혀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죄가 많다. 이렇게. 그 보석은 뭐냐면 보증금을 내고 석방하는 거야. 심사해 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럼 병원 가야지. 그래서 가석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은 뭐냐면 내가 돈을 증거금을 낼 테니까 나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그게 보석이야. 국제관습법은 이제 국가 간에도 관습법이 있어. 그치?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고 법의 일반 원칙보다 크다. 전쟁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라는 관습적인 법칙이 있는 거지. 선거 투표제는 이거 봐. 다수당에 유리하다. 이거 뭐지? 이거 읽을 수 있냐? 선호 투표제. 좋아하는 걸 투표 산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빼먹고. 유기형과 무기형은 뭐냐면 기간이 정해는 게 유기징역. 무기징역. 근데 외국은 합산형을 줘. 무슨 형 해갖고 막 과목. 내가 40살인데 350년형 이렇게 때려. 에? 있어, 외국은. 우리는 합산하면 누적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외국은 그냥 더해. 그럼 다 더해요? 350년형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하다가 죽겠네. 근데 어쨌든 유기정은 가석방, 중간에 석방할 수 있다고. 임시로 석방해주기도 한다고. 무기형도. 행정처분으로 법의 판결 없이 가석방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만으로. 그쵸? 법원에 판결 없는데 아파.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집에서 잠깐 요양해. 왜? 교도소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이느니 가석방하는 게 낫지. 이해됐어요?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모두 중우정치가 일어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료. 왜냐면 직접민주주의는 너가 직접 10명이 투표를 하면 5명만 꼬시면 그지? 똑똑한 애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몰라. 우리 제가 반장이야. 재밌잖아. 그럼 무슨 중우정치 되는 거야. 똑똑한 애가 되는 게 아니라. 간접민주정치도 중우정치 될 수 있어. 왜? 똑똑한 반장한테 막 맡겨놓고 우리는 하면 반장이 거짓말로 야 우리 소풍 간대 이러면 나 신경 안 써. 네가 맘대로 해. 그치? 상임위원회는 법률의 심사를, 이게 뭐냐면 국회가 있잖아. 국회가 있으면, 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도 여기도 각각 국무위원이 있다고 그랬지? 교육부, 이 국방부, 과학기술부, 이렇게 부서가 많잖아. 그러면 요거에 맞게 전부 다 국회도 부서가 다 있어. 그래야 여기 감시 감독을 하면서, 국정감사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다 상임위원회들이야. 상임위원회.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법률안을 심사를 해. 그래서 법률안을 누가 제출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거를 잘 다듬은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딱 보내. 그러면 다 모여갖고 투표를 해. 안 그러면 이거 뭐야 맨날 다 그지? 그래서 전문을 하는 위원들이 있어.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그래서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사하고 심사해. 그러려면 교섭단체가 있어야 되잖아. 이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일정 인원수가 넘으면 서로 행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해.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이상 넘어야 돼. 교섭단체, 국회의 의사 진행을 서로 조정하는 거야. 언제 하자고 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고. 보호관찰은 뭐라 그래서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해가지고 저 소년 보호 좀 해줘라, 관찰 좀 해봐라,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자, 다음에 법정 형사보상제도. 이게 뭐냐면 네가 죄를 안 졌는데 가서 구속해서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무죄였어. 그럼 네가 보상해 하는 게 형사보상이야. 이게 손해배상은 뭐냐면 네 물건을 내가 부셨어. 그럼 네가 손해배상해. 그럼 물건값 물어주는 거야. 야야 니야 이 물건을 부셨는데 그거를 내가 고의로 부시면 형벌로 처분받아. 내가 고의로 부셨다고. 근데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딱 깨졌어. 그렇다고 형벌로 처분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과실 물건은 실수로 부시는 거는 형사처벌을 안 하고 돈으로만 물어줘. 그게 배상이야, 배상. 그지? 근데 잘못 잡아놓으면 보상이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은 뭐냐면 일을 하는데 기준이 정해야지 마음대로 일 시켜? 아니잖아. 그지? 기준이 있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노동조합 조정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정은 둘이 이렇게 합의 좀 해봐 이런 법이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법이고, 근로기준법은 전체적인 근로자를 어떻게 일하게 하는가 이런 거야. 자, 일반 의결정조수. 그러면 일반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려면 정족수, 사람, 정원, 족수, 쪽수, 사람수, 전체 재교육의 가반수 2분의 1 출석위원 2분의 1, 4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반 이상이 나와야 되고 나온 사람이 반 이상이 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법률안을 한번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NO! 하고 거부권을 하잖아. 왜 그러냐면 법률을 실시를 해야 되잖아, 시행을. 그건 누가 해? 시행을 행정부에서 하지. 근데 이 법 잘못 만들어서 우리 시행 안 해. 이렇게 보면 국회가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돼. 그러면 제적의원 가반수 2분의 1 출석에다가 출석한 사람 3분의 2지. 더 까다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 의결을 하면 그냥 결정되는 거야. 근데 헌법을 고쳐. 대통령이나 누굴 탄핵해. 그러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대통령 탄핵할 때 숫자가 될까 할 때는 막 커서 막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 3분의 1아. 응? 보통 국회의원 300명 정도 되나? 그러면 200명 이상이 되는 거. 의사능력.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있잖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원래 태어나면 권리 능력이 있어. 그냥 무조건. 네가 하늘이 주인 권리가 있는데 생각하는 능력은 의사 능력이야. 그렇다고 의사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다 책임을 져? 그러니까 책임 능력은 또 달라. 의사 능력은 한 10살 정도면 있다고 보고 5살도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네가 물건을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사고 50만원짜리 네가 가서 주세요 한다고 책임지는 거 아니지. 그건 책임지는 능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의사 능력하고 책임 능력 다르지. 그러니까 의사는 생각하는 능력이지. 증명하기 힘들다고.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뒀는데 이거 주세요. 그럼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술주정으로 한 건데.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제한 능력도 있어. 한정치산, 금치산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머리가 안 좋아서 약간 이상이 있어. 아니면 치매가 왔어. 그다음에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해. 그러면 능력을 조금 제한을 해. 그래가지고 약간 머리가 이상한 애가 가가지고 100만원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부모 데려와 그러더라. 혼자 못한다고. 근데 무효는 아니야. 일단 하는데 부모가 와서 어린이처럼 어린이 취급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안 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 데려오세요. 그러더라고. 일단 유효인데 나중에 철회나 아까 추인을 할 수 있다고. 채무자는 채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 돈 꿔준 사람.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 사실혼은 뭐냐면 결혼신고는 안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오랫동안 살아서 사람들이 부부인 줄 알아.
그걸 사실혼이라고 그래. 사실상으로는 혼인한 거. 성년 의제는 성년인 것처럼 하는 거. 상속, 보험 등에서 보호 못해. 왜? 법률적으로 안 했으니까. 결혼하면 신고해야 돼. 결혼신고. 관공서에. 부부입니다 하고. 근데 사실혼하고 법률혼 모두 같이 살아. 동거. 먹여 살려. 부양. 정조. 바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일상가사로 우리 남편 그 안경인데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팔아야 돼. 그치? 우리 남편 거에 주세요. 그런데 야 양복을 맡겼어 세탁소에. 일상적인 가사야. 가서 우리 남편 양복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당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지. 그게 일상가사 대리권이야. 대신하는 거. 자, 임차권 등경령 제도를 통해 등기부에다가 임차권 너 나 빌렸다 하고 등기돼. 비싼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등기를 안 해놓으면 저 사람 산지를 몰라 사람들이. 자, 여기가 등기부야 법원에 있는. 근데 내가 10억짜리 빌딩에 3억짜리를 주고 1층에다가 회사를 음식점을 빌렸어. 근데 여기다 등기를 안 했어. 근데 네가 샀어 음식점을. 등기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는 나 등기를 보고 샀는데 너 없었어. 돈 안 줘. 그럼 어떡할래? 그지? 그래서 실어주는 거야 등기부에다. 그게 대항력이라 그래. 대항력을 갖고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돈을 이 등기된 임차인한테 돈을 물어줘. 이해됐어요? 이것도 돼. 내가 얘네 집에 새들어 들어가서 살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민등록증을 신고를 해. 그럼 주소가 일로 돼 있지. 그럼 나 여기 새들 산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그럼 대항력이 생겨. 알겠어요? 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요 물건을 했는데 이게 이상해요. 여기서 벌레 나왔어요. 이게 신고를 소비자원한테 하면 이 회사한테 합의 좀 해 물어줘. 소비자 분쟁. 근데 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에는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조정위원회가 좀 더 세지.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럼 재판 가라고 그래. 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하는 거 감수하고 부당해고 감독하고. 형사 보상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잘못 잡은 거. 헌법소원은 뭐냐면 이 제일 센 법이 헌법이잖아. 근데 이렇게 있어. 내가 정부가 이런 명령을 해서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부가 안 된대. 그러면 또 어디에다 또 신고했어. 또 안 된대. 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제 소원입니다. 전 권리 침해됐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인간이 이걸 당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헌법 소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고쳐라! 그러면 정부도 다 고쳐야 돼요. 이해되세요? 다른 국제법의 법의 원천들과 달리 조약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 그러면 그 조약은 그냥 나라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좀 추인을 해주고 그래요. 법으로. 국민참여재판 하지. 1심에 가면 배심원으로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있어 지금은. 근데 이게 신청해야 돼. 내가 범죄자요. 국민참여재판 하시겠습니까? 그럼 안 해요. 그럼 안 하는데 할게요. 그러면 국민들이 모여서 내가 국민들한테 얘기해. 나 억울하다고. 그럼 국민들이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조정해갖고 한다고. 자, 법원은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 있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가 판사인데 재판을 하려고 했더니 이 법률을 보니까 이게 헌법 정신에 자유평등이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이거 재판하려고 했더니 이게 법률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나는 무조건 재판해야 돼. 국회가 만든 거. 네가 한번 판단해봐 하고 보여주는 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해달라고 제청해주는 거야. 그러면 위헌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야. 신청해서. 법원이 하는 거야, 이거는. 자, 법률원이 아니면 사실혼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애를 출산했어. 그럼 이건 내 아들이다 하고 인지를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국대법, 국제법 모두 재판시 법원으로 쓸 수는 있다. 국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회복지를 한다. 청원권은 요청하는 거야. 소원. 참정권이 아니라 청원으로 해갖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하고 청원하지. 청원권. 국회는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했어? 이정미 탄핵 재판관이 했지. 탄핵 소추만 하는 거야.
옛날엔 이런 거 되게 어려웠었는데 탄핵재판소가 이걸 다 해버렸어. 막 전담 해산도 해보고 탄핵재판소에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모든 그거를 다 1, 2년 사이에 다 해버렸어. 사례가 다 생겼어. 혼인은 실질적 요건으로 의사가 합치해야 돼. 이런 거. 얘 도장 좀 빌려줘. 가지고 결혼신고 땡땡 해갖고 주청에다 신고해버렸어. 몰래, 얘 몰래. 헉. 혼인이 의사가 합치되는 의사 합치 안 됐지. 그러면 안 된다고. 무효라고. 혼인 연령은 18세. 여자는 16세, 남자 18세로 알았는데 나는. 여자는 왜 16세예요? 일 더 빨라 여자. 부모 동의하면 땡겨지는데. 사실혼 법률은 모두 일상가사, 일상적인 가사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그치? 같이 동거하면서 먹여 살릴 의미를 진다고. 국가를 상대로 뭐라고? 인지청구의 소가 가능하다고. 얘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액상권 시판은 금액이 작은 건 3천만 원이라고. 이게 3천만 원 이하는 변호사 쓰기도 쉽지 않아. 남는 게 없어. 변호사 비용. 참정권은 정치 참여하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청구권도 이거 주세요. 청구하고 요청하는 거지. 적극적. 각하와 기각은 다르다. 각하 요건이 안 맞으면 각하. 근데 요건은 맞는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기각. 뭐 이렇게. 지정재판부에서 자기랑 관련되고 침해가 현재 최후의 수단을 만족하지 못하면 각하가 이루어진다. 각하. 지정협회에서 자기 관련성 침해. 이런 거는 똑같아. 야, 내 물건을 안 부셨는데 제가 물건 부셨대라고 내가 소송 걸어. 네 일이 아니잖아. 그지? 침해가 됐는데 100년 전에 됐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재판이 안 됐다. 현실주의는 국내 정치는 정부가 있지만 국제 정치는 무정부 상태. 없다고 본다고. 현실주의는 유엔이 있지만 그건 정부가 아니라고 본다. 국제 관습법은 비준 국회에서 동의 절차 없이 직접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제 관습적으로 포로 인도적으로 대우해라. 홉스가 이게 사회계약설이 3명인데 로크 성선설, 루소 자연으로 돌아 백지설, 홉스 송악설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사회를 국가를 만들어야 돼. 루소는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서 살면 되는데 최소한의 정부만 계약하면 돼. 로크 선하니까 그냥 우리는 유임해서 정부를 구성하면 돼. 이렇게 사회계약설이 다 달라. 근데 왕권 신수설은 태양왕 루이 14세처럼 왕의 권한은 신이 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권한은 하늘이 부여했다. 천부인권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부여했다. 그래서 인권은 하늘이 부여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나왔어. 근데 홉스는 사회계약설이니까 왕권식 수설 아니야. 신이 준다. 자, 국회. 자, 이 삼권분립에서는 아까 헌법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고, 여기에 삼권분립이 있다 그랬죠. 국회, 법원, 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보면 국회예요. 이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짜면 그걸 심사를 하고, 나중에 의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 쓴 거를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따집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해요. 국정감사도 하고, 감사는 매년 하고, 국정조사는 특별할 때 또 조사를 또 합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동의를 하고, 헌법재판관 3인 선출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위원도 3인 선출합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뭐 있냐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몇 명만 특별히 사면하는 건데,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교통 법칙 어긴 사람 죄 다 없애줘. 싹 없어줘. 그걸 동의해줍니다. 일반 사면. 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하라고 의원내각제 요소처럼 해임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률은 국회의원의 10인 이상이 서명을 해서 만드는 거고 정부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돼서 정부에다 얘기를 하면 정부는 15일 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하면 효력이 20일 후에 발생을 하는데 거부를 해버리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돼.
원래는 2분의 1에 2분의 1이지만 다시 거부를 해버리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어나고 5일 후에 자동으로 공포가 되는 것처럼 해서 두 번째 될 때는 법률이 됩니다. 자, 헌법을 고칠 때는 제적의원 있는 2분의 1에다가 혹시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3분의 2가 해야 돼, 무조건. 근데 헌법을 고치니까 이제 공포 즉시 효력이에요. 5일이 아니라. 자,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직무상 발언을 하고, 그러면 책임이 안 져요. 그 다음에 국회 토론을 중에는 체포 안 해. 회기 중엔 체포했어도 석방해줘야 돼. 자, 또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 정부의 수반이야. 대장. 그래서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대장, 공무원을 임명하고 대통령 명령도 내고 법령도 집행하고 행정부 지휘 감독해. 나머지 국가원수의 기능, 뭐 외국 사고 조약 맺고 외국 맞고 사신. 사법과 법원이에요. 그러면 헌법에 위반된 법률로 재판하기 힘들면 야 이거 헌법재판소야 이거 판단해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을 행정부 하는 거를 그걸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할 때 민사재판은 국민끼리, 형사재판은 국민하고 검사가, 지방법원도 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 지방법원은 여러 개 흩어져 있고 고등법원은 대도시에 있어. 5대 대도시. 그 다음에 대법원은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법원에는 재항이지. 지방법원은 한 명이 판단하는데 합의부는 3명이 판단해. 근데 항상으로 올라가면서 재판해. 근데 이 지방법원 합의부니까 큰 사건,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데 여기서는 사실 문제를 다퉈. 여기도. 근데 여기는 법률 문제만 다퉈. 사실은 확정하고. 행정재판도 항상이지. 군사재판도 항상이지. 특허재판만 2번이지. 빨리 끝내려고. 특허 문제라. 선거도 당선무조. 이거 봐. 대통령 하는데 여러 번 재판하면 힘들지. 국회의원, 광역 큰 데는 한 번에 해버려. 빨리 확정돼야 되니까. 근데 기초나 지역구 이런 거는 2번을 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법을 위반하니까 형사재판 하는 거야. 이것도 항상이야, 항상. 그 다음에 항제, 명령 불복하면. 이게 제한 거는 결정명령이야, 결정. 행정부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결정되는 거 명령할 때. 헌법재판소가 옛날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할 때 유명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권한쟁의는 국가와 기관. 이거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거 누구 역할이냐? 누가 해야 되냐? 왜 그런 줄 알아? 버스 노선이 서울로 나와서 경기도까지 가. 그럼 이거 누가 처리해야 되냐? 이거 우리 거다. 돈 내는 거는. 돈 안 되는 거는 우리 거 아니다. 그럴 때 이게 서로 권한을 따지는 게 권한쟁의. 이게 9명이야, 헌법재판관이. 근데 7인 이상 출판해야 되는 게 국가가 지자체고, 지자체끼리는 과반수.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을 없애버렸어. 통진당이라고 없애버렸어. 헌법에 법률, 유형법률 심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 탄핵소추도 있고. 이제 민법이 제일 두꺼워. 헌법은 130조인데 민법은 1000몇 개고, 뭐 형법은 한 800개인가? 700개인가? 500 몇 개고 그렇거든. 근데 민법은 권리 능력은 누구나 다 있지. 태어나면서. 근데 이것도 그래. 너는 태어나면 권리는 태어나는 게 뭐야? 머리만 나오면 태어난 거야? 그러면 태어나서 숨을 쉬면 태어난 거야?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 그럼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관공서에 신고하면. 그냥 그런 게 태어난 게 뭔가, 이 출생이 뭔가, 권리 능력이 뭔가 이런 거. 의사 능력이 뭔가, 몇 살이 있으면. 근데 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행위 능력.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이게 다 달라. 근데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출생에서 사망 신고까지 하는 거는 네가 자연인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회사를 만들면 법인이 돼, 그거는. 이것도 태어나는 것처럼 설립 등기를 하고 나중에 해산 등기까지, 해산까지 다 해야 돼. 태아, 권리 능력 인정하냐? 상속하고 손해배상에서는 인정해. 뱃속에 있으면 상속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이 태아가 있는가 없는가하고 상속 지불의 금액이 달라져. 그래서 막 계산하고 그럼 재밌어. 의사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라겠지? 유아 어린이, 취했어, 정신병자. 그럼 무효예요, 무효. 의사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은 행동할 수 있지, 단독으로. 제한적이지, 미성년자는 100만원짜리 사주세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후견인이라 있어, 후견인. 대리인, 후견인. 미성년, 피한정,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했는데, 한정후견인, 금치산 후견인, 이렇게 있어. 후견인들이 도와주는 거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거야. 행위 능력. 계약하는데 미성자가 있지? 그러면 이가 법정 대리인은 아빠가 동의를 해. 법정 대리인은 아빠나 엄마가 동의권. 대신 사와. 근데 샀어. 1000만원짜리를 초등학교 4학년이 가서, 내 통장에 1000만원 있어요. 딱 빼가고, 이 통장 돈 빼가지고 주세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냥 미성년자도 할 수 있어. 저희가 안 살게요. 미성년자 대리인도,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하고 직접 상대하려고 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속임하잖아? 그러면 위조하고 신분증 위조하고 저 미성년자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취소 못해. 자, 상대방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이게 최고권이야. 최고 통고. 아니면 미성년자한테 나 안 팔아줘. 다시. 추인 전까지. 그럼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거. 이해되세요? 불법행위하고 특수불법행위. 불법행위 760조인가? 민법. 책임정 조각사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성년자지. 형사는. 그럼 책임 안 져. 심신상제 미친 사람이요. 이것도 책임 안 져. 강요 협박.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쟤 안 때리면 너 죽어. 그래서 네가 저 때리잖아. 너 책임 없어.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책임 있어. 내가 너 안 때리면서 죽어. 근데 난 장난인 줄 알아. 장난한 거야. 근데 너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저를 때려. 그 다음에, 제가, 젊은이 무서워서 때렸어요. 이렇게. 근데 일개가 킥킥킥킥 아무 의사 없는데 나는 때렸어. 그거 발견되잖아? 그럼 너 처벌받아. 네 고의로 때린 거잖아. 이해되지? 그런 게 법률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강요 협박. 그러니까 인질범이 딸을 잡아놓고 너한테 너 저 경찰서 폭파해. 안 폭파하면 넌 네 딸은 죽어. 그러면 그게 뭐라고? 강요 협박이요. 그럼 처벌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네가 딸내미는 상관없어. 난 경찰서 폭파해버릴 거야. 그러면 너 처벌받는 거야. 이해됐지? 자, 위법성 조각성. 이건 책임이 안 되는 거고 조각은 없앤다는 거야. 위법성은 뭐냐면 법을 위겼는데 법이 아닌 거야. 어겼지만 왜 그런지 알아? 적군을 죽였어. 살인했지. 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했어 법이. 근데 적군을 죽였어. 살인했지. 사형에 처하면 군인이 지키냐 나라를. 이게 정당행위. 또 뭐냐면 도둑이 왔어. 딱 피하면서 딱 막았는데 도둑이 띵띵띵 넘어지더니 지가 깽 하고 죽었어. 그럼 정당 방해한 거잖아. 근데 이럴 땐 정당 방해가 안 돼. 도둑이 왔어. 근데 도둑이 약한 사람이 배고팠을 때 던져라! 그랬더니 막 뚜드러 팼어. 도둑이 죽었어. 그럼 정당 방해가 아니야. 그 과잉 방어. 너무 지나치게 방어. 또 이런 거 있어. 긴급 필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가 와.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확 밀으면서 저쪽으로 갔어. 그 사람이 깡 해갖고 다쳤어. 그럼 내가 형벌을 받아? 안 받아. 왜? 긴급하게 피난하느라고 생긴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야, 나 뺨 좀 때려줘. 그래가지고, 딱, 그랬어. 야, 목이 있는데 여기 좀 잡아줘. 딱 때렸는데 실명을 했어. 없을 것 같지? 딱 때렸는데 귓구멍이 나갔어. 뭐 그런 거. 디스니 나갔다고.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자력구제. 자구행위. 자기 구하는 행위 같은데. 그것도 기억 잘합니다. 무과실 책임은 뭐냐면,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실수가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 제조물을 만들었어, 내가. 장난감을. 그게 폭발했어. 그럼 제조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공작물 점유자 책임, 소유자 책임은 뭐냐면, 간판이 올라갔어. 간판 주인이 떨어졌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간판 주인. 책임해야 돼. 이해됐어요?
공작물 소유자잖아. 간판 주인이 책임져야 돼. 환경 정책 책임에서 환경 오염시켰어. 그럼 책임져야 돼. 그러면 과실.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 고의냐 과실이냐요. 고의. 과실. 과실은 몰라서.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안 한 거지? 네. 그럼 좀 약하게 처벌해. 처벌 안 하든지. 고의는 알고 한 거지? 그럼 알고 해서 더 나쁜 놈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면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그러는 거. 처벌 덜 받으려고. 이해됐어? 개인 간의 분쟁은 민사야, 국민 간의 사건은 조정해. 소송 제기 불가해. 법원에서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먼저 하고, 합의가 되면 소송은 안 제기한다고. 근데 이 소액 시가 3천만 원 이하는, 그죠? 항상, 상고를 안 하고 항소는 하네. 중재가 되면 강제로 분쟁 해결하고, 단심제로. 중재위원회 같은 데 있어. 그럼 중재. 그러면 중재를 하면 중재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등본 이게 다 써 있는 건 아니야. 수능 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들이니까 써놨겠지? 이거 외애들은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뭐부터 공부하면 되냐면 법정은 이렇게 세계사 조금 공부를 해서 세계사 조금 읽고, 그 다음에 헌법 130조 문참 읽고, 법정 교과서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된 사례가 되는 문제들 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에요.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이, 이거는 기억나죠, 사람? 네. 헌법. 국민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여기에 법원, 행정부, 국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